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뉴스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후보들의 선거 공보물 배포가 시작됐습니다. 역대 대선 가운데 후보가 제일 많아 선거벽보가 가장 긴 것처럼 선거 공보물을 처리하는 데도 많은 품이 들고 있습니다. 첫 소식 주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주의 한 주민센터에서 선거 공보물 발송 준비가 한창입니다. 후보들의 공보물을 하나하나 담아서 유권자 세대에 빠짐없이 배포될 예정입니다. 기호 13번 김정진 후보가 사퇴했지만 여전히 역대 대선 가운데 가장 많은 14명. 다른 때보다 대선 후보자가 많이 출마해서 그만큼 홍보물이 많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을 비롯해서 일반인들까지 동원해서 12시간을 꼬박 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보물 분량을 보면 기호 1, 2, 3번인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후보는 허용 한도인 16쪽 분량을 모두 제작했습니다. 4, 5번인 유승민, 심상정 후보는 8쪽, 나머지 후보들은 대부분 한 장짜리를 제출해 당 살림살이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내용면에서도 문재인 후보는 분야별로 구체적인 공약까지 담은 반면 안철수 후보는 총론 중심의 내용을 수록했습니다. 19대 대선 선거 공보물은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우체국에 전달되고 늦어도 수요일 무렵까지는 각 가정에 배송될 예정입니다. 1차 공보물에 이어 곧바로 투표 안내문도 발송될 예정입니다. 2차로는 한 장으로 구성된 전단형 선거 공보와 투표소 약도와 선거인 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투표 안내문을 동봉하여 4월 29일까지 발송됩니다. 사상 첫 장미 대선을 앞두고 대선 시계가 째깍째깍 흐르고 있습니다. JTV 뉴스 주혜인입니다. 대통령 선거운동이 2주째로 접어든 가운데 그동안 전북을 찾지 못한 후보들이 이번 주 잇따라 전북을 방문합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오늘 현대자동차 노조 등을 만나고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이번 주 금요일 도민체전이 열리는 부안을 찾아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지난주에 대선 후보들을 전북에 보낸 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이번 주 당 지도부의 지원 유세를 통해 전북의 유권자들을 공략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선거벽보가 설치된 뒤 모두 10건의 훼손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오늘도 군산에서 한 후보의 사진이 훼손되고 전주와 김제에서도 사진과 선거 안내문이 손상되는 등 지금까지 10건의 사건이 발생해 이 가운데 3건의 피의자를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나머지 지역에서도 탐문 수사와 함께 CCTV와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하며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저소득층 독거노인들이 목욕탕을 공짜로 이용할 수 있는 경로 목욕권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찔끔 예산의 일부만 혜택을 받으면서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경로 목욕권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로 65세 이상의 홀로 사는 노인입니다. 한 달에 한 차례 이용을 기준으로 1년에 12장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지원 대상 노인에게 물어보니 이런 혜택을 전혀 모른다는 답이 돌아옵니다. 목욕탕 공짜로 가시라고 목욕권 주는 거 알고 계세요? 몰라요. 한 번도 받아본 적은 없어요? 받아본 일 없어요. 해마다 받지 못한 채 3, 4년에 한 번꼴로 받았다는 노인도 있습니다. 뭐 3년인가 4년인가 한 번씩 이렇게 돌아오대요. 매년 못 주고 일행이 많다고 얘기해가지고. 경로 목욕권 지급 대상은 4,200명이 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목욕권을 받은 노인은 1,000여 명으로 4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주시가 예산을 충분히 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세부 지급 기준도 없어 대상자를 선정하는 주민센터는 누군 주고 누군 안 주냐는 항의에 시달립니다. 동행하셔 항의하시고 요구하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전체적으로 다 대상자면 다 똑같이 배분하지 않는 이상은 요금 먹어요. 벌써 10년 넘게 이어진 문제인데 전주시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사실 예산 2억이면 대상자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예산 2억을 세우지 못해서 전주시에서는 어찌 보면 생색내기용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전주시의 주먹구구식 복지 사업이 홀로 사는 저소득 노인들의 박탈감과 소외감만 키우고 있습니다. JTV 뉴스 권대성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초등 3, 4학년을 대상으로 생존 수영 수업이 도입됐습니다. 지난해 일부 시군에 시범적으로 시행했다가 올해부터 모든 시군으로 확대됐는데 교육 여건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수영 수업 시간. 학생들이 100초 안에 구명조끼를 입고 비상 상황에 대비합니다. 힘을 합쳐 물에 빠진 친구를 구하고 25m를 혼자 힘으로 헤엄쳐 나옵니다. 물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우는 생존 수영입니다. 물에 빠졌을 때 아이가 스스로 물에서 빠져나올 수 있거나 아니면 구조대가 올 때까지 버틸 수 있게끔 최소한의 방법으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루 2시간씩 닷새간 이어지는 생존 수영 수업을 받고 나면 물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이제 하니까 재밌어요. 잠수하는 거랑 그런 것들이 재밌어요. 세월호 참사 이후 초등 3, 4학년을 대상으로 생존 수영 수업이 의무화됐습니다. 지난해 3개 시군에서 시범 시행되다 올해부터는 14개 시군으로 확대됐습니다. 하지만 1년에 10시간 수업을 할 수 있는 수영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공설과 사설을 포함해 36개 수영장으로는 5만 명의 학생을 수용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일부 사설 수영장은 회원들 때문에 생존 수영 수업을 꺼리고 있어 수영장 빌리기도 쉽지 않습니다. 전주, 군산, 익산 이 3개 지역은 학생 수에 비해서 수영장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자체의 공설 수영장 또는 사설 수영장의 어떤 협력 체제가 돼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구해야 됩니다. 교육부와 자치단체가 절반씩 부담하는 예산도 재정 상황이 어려운 자치단체에게는 큰 부담입니다. 교육부는 2020년까지 생존 수영을 전 학년으로 확대할 계획이지만 부족한 예산과 수영장 시설 때문에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백제와 신라 사이에서 6세기 초까지 독자 세력을 구축했던 가야는 오늘날의 경상남도가 그 중심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장수 지역에서 가야 시대의 것으로 보이는 제철 유적이 대규모로 확인되면서 학계에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도교 산자락 해발 800여 미터 지점의 발굴 현장. 검붉은 흙과 쇠붙이가 수북하게 쌓여 있습니다. 가야 시대 철광석 가마터의 조각과 철광석을 녹일 때 나오는 불순물 덩어리입니다. 이런 유출대라든지 그다음에 요 지금 표적구의 규모로 봤을 때 요 지금 그 유적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광석에서 그 철을 고온으로 끓인 다음에 1차적으로 철을 생산했던 그런 지금 재련 유적이 되겠습니다. 6세기 초까지 독자 세력을 형성했던 가야는 철의 제국으로 불렸지만 정작 중심지로 알려져 온 경남 지역에서도 제철 유적은 매우 드문 상황. 군산대 박물관이 확인한 제철 유적만 해도 1.5km 거리에 무려 70여 군데나 밀집돼 있어 규모나 내용 면에서 국내 최대 유적입니다. 중대형 고분이 무더기로 발굴되고 있는 것도 고무적입니다. 삼봉리 고분군 일원에 한 120여 개의 왕릉급 무덤이 자리하고 있고요. 그 외 지역에 한 120여 개가 또 자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총 240여 개의 그 중대형 왕릉급 고분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발굴단은 대형 제철 유적과 고분은 물론 봉수와 성벽까지 잇따라 확인해서 이 일대에 강력한 통치 체계가 존재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제철 유적의 수로 봤을 때 진정한 철의 제국은 아마도 장수의 지역적인 기반을 두고 가야의 왕국으로까지 발전했던 장수 가야가 되지 않을까. 장수군은 발굴과 함께 학술적 토대를 갖춰 국가사적과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장수가야 발굴이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잘 조사 발굴해서 세계유산에 등재를 하고 우리 관광 차원에서 철의 왕국으로 알려진 가야의 생생한 흔적들이 1500년의 장구한 세월을 거슬러서 긴 잠에서 깨어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봄을 맞아 만물이 생동하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 진안에서는 꽃잔디 축제가 펼쳐졌습니다. 초록빛으로 물들고 있는 강천산에서는 걷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진분홍빛 꽃잔디가 마치 양탄자처럼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꽃잔디가 연출하는 경관에 연신 감탄사를 쏟아냅니다. 지난 주말 축제는 막을 내렸지만 꽃잔디의 화려한 자태는 다음 달 중순까지 감상할 수 있습니다. 천여 명의 관광객이 초록빛으로 물들고 있는 강천산을 찾았습니다. 병풍 폭포에서 시작해 부장군 폭포까지 이어지는 왕복 5km의 코스. 가는 걸음마다 절경이 이어집니다. 이쁜 실록들과 제 건강이 아주 좋아질 것 같고요. 다리도 아주 가뿐할 것 같습니다. 새 세상을 만난 어린 물고기들이 빠르게 헤엄쳐 흩어집니다. 외래어종과 무분별한 하천 개발로 사라지고 있는 토종 어류를 다시 복원하기 위해 참붕어 12만 마리가 방류됐습니다. 어죽 등 음식을 맛보고 주변 야산에서 생태 체험을 할 수 있는 슬로푸드 거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농촌 관광 활성화를 통해 주민 소득을 늘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새만금의 유럽의 해상풍력 기업을 유치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새만금개발청은 오는 29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 세계적인 해상풍력 기업인 스페인 가메사와 독일 옵텍베이스를 방문해 새만금을 홍보하고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새만금에서는 새만금 해상풍력 주식회사가 새만금 방조제 안쪽 바다에 28개의 풍력 발전기를 설치하기로 하고 새만금 개발청과 착공 시기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 관련 지표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이 신보를 이용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2분기에 대한 경기 전망을 조사한 결과 116.3으로 5포인트 상승해 지난해 4, 4분기 이후 2분기 연속 상승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업종별,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수출을 중심으로 한 경기 회복의 온기가 중소기업들에도 조금씩 확산되고 있고 체감 경기가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신호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주 진안 구간의 시외버스 요금이 25일부터 4,600원에서 3,700원으로 900원 인하됩니다. 전주 진안 간 시외버스는 그동안 전 구간을 국도로 다녔지만 앞으로 진안 나들목과 소양 나들목 사이는 고속도로를 이용하면서 요금이 낮춰지게 됐습니다. 이번 조치로 요금 인하와 시간 단축은 물론 위험한 소태정 고갯길 대신 고속도로를 이용해 교통안전도 한층 개선될 전망입니다. 군산 금강철새조망대가 AI로 인해 임시 휴관에 들어간 지 넉 달 만에 다시 문을 엽니다. 군산시는 지난 4일 이후 조류 인플루엔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대부분 철새들이 북상한 상태여서 오는 24일부터 금강철새조망대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산시는 개관에 앞서 생태연목과 식물생태관 등 주요 시설에 대한 점검을 마쳤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후부터는 차차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24도 등 21도에서 24도로 따뜻한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이 예상됩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리고 밤 한때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모레 오전까지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낮 기온은 크게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